선생님, 그러면 준비해 주신 이야기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. 이야기에 앞서서 승재님, 네, 악법도 법인가요? 그렇죠. 악법도 법이죠. 악법이 법이에요? 고쳐야 할 법이죠. 아, 고쳐야 될 법이다? 네. 아, 그러면 돈이 많으면 네. 행복할까요? 그건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? 네,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아, 생각이 그래요? 들어요. 네. 오케이, 그러면 네. 제가 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그냥 예입니다.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 부모를 구하겠습니까? 아니면 아이를 구하겠습니까? 아이를 구하죠. 아이를? 네.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이를 구한다고 그러고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원래 부모님 아니야?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답하기가 어려운 주제들이에요. 그리스에서는 반란을 벌인 자를 죽여서 시신을 유기를 해버립니다. 묻어주지 않아요. 그 죽은 자의 여동생의 도리로서 오빠의 시신을 버려둘 수 없잖아. 그렇죠. 그래서 법을 어기고 그걸 묻어요. 그 여동생 이름이 안티고네라고 그 안티펜 그 어원인 거예요. 반대되는 거죠 지금. 아, 그래서 안티야. 또 다른 예를 들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이 사람은 이게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해요. 금 의자가 되고 대면은 금 칠판이 되고. 아,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. 그 마이다스. 아, 그렇구나.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. 근데 이 사람의 불행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작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비밀의 문 지금 열립니다. 그 승재님 혹시 그 카오스라고 들어보셨어요? 카오스? 혼돈. 너무 잘하시는데요. 맞아요. 혹은 뭐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느 날 뻥하고 최초로 신이 탄생을 합니다. 징조도 없이 개연성도 없이 그냥 뻥하고 생겨난 거죠. 그래갖고 세상이 반으로 쫙 갈린 거예요. 그래갖고 최초로 태어난 신이 누구냐면 땅의 신, 대지의 여신이에요. 승재님 혹시 대지의 여신 이름 기억하십니까? 대지의 여신. 가이아. 가이아 정답. 가이아. 가이아.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게 공간의 남신입니다. 공간의 신. 공간의 신이라고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하늘의 신이죠. 하늘의 신. 이름은 좀 이따 얘기하고. 그러면은 승재님 지금 네. 여자 신하고 남신이 있죠. 네. 그럼 둘이 뭘 하겠어요? 결혼. 그렇죠. 사랑을 합니다. 그럼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하면 뭐가 나오죠? 애기. A가 나오죠. 그래서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. 그래서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쭉 나와가지고 아주 다복해요. 육남 육녀를 낳아요. 육남 육녀. 그래서 12남매가 탄생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. 네. 왜 하필이면 아들이 6명이고 딸이야. 딸이 6명일까? 그리고 12를 만들었네. 그게 계속 6이 등장하더라고요. 네. 그 요약본에 보면 네. 이 6이 혹시 그 수학에서 퍼펙트 넘버라 그래서 완전수라 그래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거예요. 그게 몇 개 없어요. 예, 그게 완전수예요. 그러니까 그런 완전수, 완전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야, 오늘 잘 오셨어요. 그쵸? 네. 네. 근데 저는 맞습니다. 쏙쏙 들어오네. 재밌다. 그래서 12남매를 낳았어요. 낳는데 얘들이 기럭지가 엄청 길어요. 키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거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둘의 이 아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티탄족이라고 불러요. 근데 이 티탄이 저 어렸을 때 이제 큰 트럭 있잖아요. 그 타이탄 트럭이라고 그랬고 타이탄 많이 들었죠. 그 타이타닉 할 때 그 타이탄. 그거 타이타닉호. 그 타이타닉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12남매를 낳는데 다들 막 선남 선녀의 팔다리 길고 막 키도 크고 너무 멋지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. 오, 좋은데. 그러면서 여보, 우리 계속 아이 낳아볼까? 그래서 막 사랑을 했어요.
근데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원치 않는 외모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. 천둥이하고 번개하고 벼락이가 태어나는데요. 그 신화에 따르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신들이 똑같거든요, 우리랑 생긴 게. 눈이 두 개여야 되는데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형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흉측하다고 생각한 거지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이번에 가해아가 난 아이들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머리가 50개래요. 머리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. 50개고 손이 100개라는 거예요. 손이 100개야. 발이 이렇게 있고. 그 이름을 제가 좀 외우기 어려워서 그냥 손이 100개니까 그냥 백손이 삼형제 이렇게 제가 부를게요. 여기는 천둥, 번개, 벼락, 번개 삼형제하고 삼형제가 다 머리는 50개, 손은 100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. 그래서 하늘의 신이 화가 난 거죠. 아니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흉측해? 남이 볼까 두려워. 이거 내 자식 아니잖아. 여보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묻자. 이래가지고 아비라는 자가 자식들을 지하에다가 묻어버립니다.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. 내 남편이 예를 드는 거예요. 내 남편이 내가 10달 품은 아이를 낳았는데 외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걸 땅에 묻었어. 어떡해. 어떡하시겠어요? 저요? 아, 솔직하게. 솔직히 남편을 죽이겠어요. 이거는 야 세다. 그러니까. 이건 100% 이혼이고요. 이건 신고해. 죽이기 전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. 근데 이때 가정법원 없죠? 신고할 경찰서 없죠? 죽여버리고 싶은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세 남편이. 그래가지고 그녀가 낸 꾀는 뭐냐면 나 혼자 힘으로 이자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난 자식들 12남매를 부른 거예요. 얘들아, 네 애비가 네 동생들을 못생겼다는 이유로 땅 밑에 가뒀다. 저게 사람이니? 아 사람 아니구나. 저게 신이니? 저게 인간도 아니야. 이렇게 그냥 나는 난 용서 못해. 그러면서 품에서 뭔가를 꺼내요. 철광석을 하나 딱 꺼냅니다. 슉 하니까 날카로운 낫이 만들어진 거예요. 낫.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낫으로 네 애비를 내쫓아버리자. 누가 나서서 싸우겠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형제가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. 전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데요. 그 1789년이었습니다.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? 1789년이요? 1789 잘 아시잖아요. 1789년이요? 와, 글쎄요. 그 어느 나라에서 어느 1789 프랑스. 프랑스. 1789년 프랑스 혁명. 그렇지.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던 그 해에 한 학자가 원소를 발견한 거예요. 원소 넘버 92. 인간에게 노출되면 한없이 치명적인 그 원소가 뭘까요? 우라노. 맞아, 우라노. 이름이 우라노스예요. 우라노스.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래갖고 자식들 무서워서 벌벌벌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. 손을 번쩍 들어. 누굴까요, 승재 씨? 막내 아들이었습니다. 정답. 그의 이름은 크로노스. 정답. 김원 교수님의 흐뭇한 표정이. 요 막내가 손을 번쩍 든 거. 엄마 제가 할게요. 오 막내야, 네가 해다오 그러면서 낫을 주는 거예요. 엄마 이 낫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? 일단 아버지의 그 급소를 쳐야 제압할 텐데 어디를 노리면 될까요? 자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갑니다. 퀴즈. 자 어느 부위였을까요? 대부분의 남신에게는 다 치명적인 약점인 곳이 아닙니까? 공부해 오셨군요. 표시가 납니까? 네. 그렇구나. 주요 부위를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가 놀라가지고 엄마 망측하게 고기를 왜 일단 네 애비의 주요 부위를 공격해서 성공하면 네 애비는 이제 생식 능력을 잃게 돼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천지 만물도 탄생시킬 수 없게 되니
그는 완전 힘 빠진, 이빨 빠진 호랑이 뒷방 할아버지가 된다.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너야. 네가 왕을 해. 제가 왕까지? 너 해. 대신 엄마하고 약속 하나 해. 무슨 약속이든 다 들어드릴게요. 네가 왕이 되면 사면권을 발동해서 지하에 갇혀있는 아. 너 동생들 얘네 좀 꺼내줘. 어머니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. 제가 제 동생들을 구할게요. 이러고 이제 그날 밤이 된 거예요. 나 이제 침대 밑에 빨려 들어가네. 빨리지. 아니 나는 이 형님 수업을 처음으로 들어보는데 너무 재밌죠? 와, 왜 설민석인지 알겠네. 맞아. 저는 조리원에 있을 때 선생님 수업 그렇게 들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, 너무 재밌어가지고. 와, 복귀하길 잘했네. 네. 기사 났더라고. 벌써 같아. 그래갖고 이제 침대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. 낫을 들고 얼마나 불안했겠어. 나 어떡해. 아빠 완전 무서운데. 원자폭탄인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치, 잘못하면 같이 갇히는 거야. 그러니까. 맛이 그럼. 가는 거죠. 네. 그럼. 근데 갑자기 어둠이 내려. 싹 조명으로 어둠을 깔아. 그러더니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익숙한 목소리가. 그 여보 나야.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볼까? 막 이러면서 막 들리는 거야. 그러더니 막 예, 뭐 이러는데 뭐 어떡하지? 아이 또 올라가 나가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그 여보를 까. 그래서 그게 성공했어요. 어머, 어떡해. 우라노스가 안돼 그러면서 아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힘을 잃고 그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 이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우주에서 벌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렸잖아. 그럼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땡긴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막 하고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 거 떨어지면 막 잘린 게? 떨어지는 거. 잘린 게요? 어머머. 그게 막 불덩어리 붕 그냥 뿡 하고 지중해 있잖아요. 맞았어요? 거의 풍덩한 거예요. 픽업은 둥둥둥 떠다니다가 거기에 픽업품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여신이 탄생을 합니다. 거기서? 거기서 그 그림 살짝 볼 수 있을까요? 살짝만 그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. 비너스가 왜 조개에서 나왔고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고 뭐 옷 가리는 여자는 누군지 되게 궁금하죠, 승재님? 예, 궁금해요, 안 해요? 궁금해요. 하죠? 예. 그림 읽어주는 여자 와우. 젬마 쌤께서 읽어주실 예정입니다. 비너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탄생하는 순간을 그린 거잖아요. 그럼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너스를 탄생시키는데 그 옆에는 지금 서풍의 신, 그리고 클로리스, 계절의 여신, 호라이가 지금 이렇게 맞이하는. 이게 바람의 신인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? 바람이 밀어줘야 되거든요. 비너스가 육지로 정착을 하게 천을 일부러 감은 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. 꽃을 뿌려서 날리니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. 이게 작가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바람을 표현하려고 한 상상력인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계절의 신이 이렇게 망토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. 근데 저도 할 말 있는데 저거 딱 보면 예. 뭔데요? 머리에서 배꼽까지. 네? 아 좋다. 머리에서 배꼽까지. 수학이지 이거. 예. 그다음에 배꼽에서 비율. 한가인님을 보면 생각나는 비율. 5대5인데. 그건 저고요. 황금 비율. 정확하게 황금 비율은 1.618인데 실제로 재봤더니 뭐 1.55 정도 나왔다는데 황금 비율에 관련된 썰이 많은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. 예. 오늘 잘 모셨네요. 그러니까. 수학이세요? 예. 그럼 여기는 우리 막내는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2대 왕이 됐겠죠.
근데 어머니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. 뭐였어요, 승재님 약속이? 형제들을 구출해주자. 그렇지. 네. 동생들을 꺼내줘라. 승재님의 크로노스면 꺼내주겠습니까? 안 당연히 꺼내주겠습니까? 꺼내주죠. 예. 꺼내줘요? 네. 아, 순수하시다. 근데 정치가 배신이더라. 배신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더라. 안 꺼내줘. 왕이잖아요. 이미 왕은 된 거죠. 왕이기 때문에 안 꺼내줘. 맞아. 왜냐하면 왜? 형 동생들이잖아. 예. 아, 이방원이 아, 이방석을 왜 죽였냐고. 아. 위험하잖아요. 나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. 가인님이 가해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이놈을 쉽게 하죠. 쉽게. 약속해놓고. 그렇지. 톡 보내도 읽었는데 답이 없어. 익십. 뭐 전화하면 뭐 전화도 안 받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야가 찾아간 거야, 크로노스를. 너 보니까 네 애비랑 똑같네. 아니야, 너 네 애비보다 더한 놈인 것 같아. 그러면서 네가 네 애비를 내쳤듯 너도 네가 낳은 자식에 의해서 내쫓길 거야. 어머. 라는 저주를 걸어. 아. 이게 곧 예언이 되는 거지. 이 크로노스가 이 저주를 받고 말 그대로 노심초사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부인이 하필이면 다산의 여신이야. 어떡해. 그래서 부인인데 사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어떡해. 안 낳는데 아이가 생겼어. 어떡해. 다산이니까. 아이고. 여보 나 임신했는데 어떡해? 어떻게? 임신했어? 기뻐야 되잖아. 첫 아이인데. 근데 기쁨과 엄마의 저주의 공포가 같이 오는 거예요. 이게 제대로 저주지. 아이를 낳는데 또 딸을 낳네. 혹시 따님도 있으세요? 네, 딸 아들이에요. 더 잘하시겠네. 저 아들밖에 없거든요. 아. 근데 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. 네,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. 너무 기쁘죠? 네. 기뻤겠냐고요. 아, 그쵸. 얘가 나를? 어. 얘가 나를? 설마 혹시 날?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얘를 살리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얘가 죽어야 돼. 정승재 어떻게 하겠습니까? 계산이 안 되지. 한가인님한테 넘어갑니다. 어떡해. 아, 자식을 죽일 수는 없고. 자, 다 만납니다. 김원 교수님. 제 생각을 말하는 건가요? 본인 아니면- 생각이죠. 학자가 아니라. 예. 제가 그렇다면 얘가 나를 죽여도 좋다. 멋지세요. 크로노스가 고민을 해요.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 하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을 입에 넣어버립니다. 잡아 먹어요. 꿀꺽 삼켜버립니다. 어머. 그리고 나서 또 임신을 했어요. 어머. 처음이 힘들잖아요. 둘째부터는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쑥쑥 삼켜요. 두째 딸, 셋째 딸, 넷째 아들, 다섯째 아들까지 다 잡아먹습니다. 크로노스. 웬일이야. 그럼 가인님이 만약에 여기는 크로노스의 부인이에요. 내가 낳은 자식을 차례대로 잡아먹어.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안 되죠. 또 가이아처럼 또 죽여야죠. 너도 죽어라. 아, 어떡해. 근데 문제는 여섯째를 또 임신한 거예요. 아. 근데 얘까지 이 잡아먹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다산의 여신이 누굴 찾아가냐?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. 아. 어머니, 저 이전에 아이들을 5을 잃었어요. 당신 아들이 잡아먹었어요. 얘마저 잃고 싶지 않아요. 도와주세요.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비책을 알려줄게. 크레타 섬 알지? 거기 가서 출산을 해. 그러면 지킬 수 있다. 가가지고 이제 동굴 같은 데서 그 아이를 낳아요. 낳는데 갑자기 크레타의 요정들이 이렇게 나타나요. 지켜줘요. 그럼 내 아이를 낳았잖아. 젖을 먹여야 되는데 떠나야 돼. 왜? 남편이 찾아. 어떡해. 어딨어 여보? 여보! 막 이러는 거죠. 젖도 먹이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만삭이었잖아. 근데 지금 배가 줄어들었잖아. 근데 그냥 가면 걸리잖아요.
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크레타 섬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워. 네. 돌멩이를 주워서 아이를 싸는 강도에 싸가지고 가져가요. 6째입니다. 그러고 주니까 아이고 크로노스가 그러면서 꿀꺽하고 삼켜버려요. 돌을 삼켜요. 돌을. 자기 애인 줄 알고. 이래가지고 크로노스의 6째가 목숨을 이게 건진 거예요. 막 이제 그 자기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. 멋진 소년으로 성장을 해요. 그래갖고 그날도 막 바닷가에서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조개 잡고 있는데 저쪽에 막 바닷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. 뭐지? 이 섬 사람 내가 다 아는데 누구세요?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었더니 해안가에 서 있는 여인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. I'm your grandmom. 난 가이아라고 해. 내가 너의 할미다. 아이야.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. 네 할애비를 네 애비가 내쫓았고 엉망진창이다. 어, 아이고 먹고 애비가 막, 네 네네. 앞에 형제들 5을 다 아이고. 잡아먹었는데 네가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거야. 넌 유배지에 지내는 거야. 얘기를 다 한 거죠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네 애비에게 저주를 걸었어. 자식에게 쫓겨나는 저주를. 이제 네가 나의 예언을 실행할 때다. 아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믿기지도 않고 너무 무서운 거야, 애가. 그래. 내가 그 무서운 크로노스를 말도 안 돼, 싫어요. 그러면서 이제 막 도망을 갔지. 막 가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이러다 나 진짜 나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? 어떡하지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.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를 거세하기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. 두려웠을 거 아니야. 하지만 그는 해냈어. 그런데 그의 아들이 나이니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서 할머니를 찾아갔어. 찾아가서 얘기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여기는 가이아가 얘기를 합니다. 넌 해낼 수 있다. 네가 태어났을 때 염소의 젖을 먹이면서 너를 키웠어. 네가 울 때면 크로노스가 들을까 봐 북을 쳐서 그 소리를 막았어. 그렇게 널 키웠어. 그리고 그들이 너의 이름을 지어줬어. 제 이름이 뭔가요? 너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뜻의 제우스란다. 아 그게 제우스구나. 그럼 할머니가 아빠에게 낫을 줬었잖아요. 그럼 저에게도 비장의 무기를 줘야 할 텐데 저에게는 무엇을 주실 겁니까? 라고 물으니 여기는 가이아가 제우스 손바닥 내밀어봐. 이거다. 그러면서 비장의 무기를 줍니다. 과연 이 비장의 무기가 무엇일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. 너무 재밌어요.